독해 이 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독해 이 부분 주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제는 문장의 맥락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첫 문장에 자르는 패턴, 그 다음에 접속사, 뭐 대명사 등의 전략적인 요령 같은 경우를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요령이 통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정말 내용, 즉 독해, 해석 능력으로만 우리가 문장의 순서를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요령을 배웠다면 역시 전체적인 독해 능력도 길러주셔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정답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쵸? 아무리 그래도요,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독해 이 부분 순서 배열 문제는요, 전문장 찾기, 대명사, 이런 접속사 표현들이 어떻게든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역시 요령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이 ABC 배열, 순서 배열하는 독해 이 부분 문제에서 좀 더 중요하게 한번 들어갈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문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 즉 큰 포괄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017년 가장 큰 그림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디? 서울에서 어디? 명동 호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것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문장은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국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명동 호텔, 이 두 개의 어휘가 들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한국어, 이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더 먼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문장의 흐름은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작의 발생 그리고 시간은요, 그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작년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내가 커서 我小时候, 내가 어렸을 때, 我长大后, 내가 성장한 후에, 이렇게 두 문장이 있으면요, 내가 성장한 후보다는요, 내가 어렸을 때라는 문장이 더 먼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문장을 딱 봤을 때요, 이런 흐름들, 문장의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흐르는 거, 시간도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시간이 진행이 된다는 거, 과거부터 미래로. 아시겠죠?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좀 잊지 않고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학습 9일차 독해 이 부분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게 짚고 갈 게 바로 요 5번 요구 패턴이거든요.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문제를 좀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문장이 비슷하거나 주어가 똑같이 시작되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요, 그런 문장은요, 나란히 배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A, B, C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그러나 첫 문장 못 와요. 그쵸? 태양은 이 문장의 주제가 태양이란 하면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는 첫 문장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C, 그러나 첫 문장에 올 수 있을까요? 첫 문장이 올 수 없겠죠. 그렇다면요, 첫 문장은 당연히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요, B 문장 잘 보세요. 태양은요, 지구의 130만 배 크대요. 그쵸?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나 그렇게 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굉장히 지금 요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문장 없어요? A의 문장은 잘 봤더니 B의 다른요. 지구의 49분의 1이래요, 지금. B는 지구의 130만 배. A는 지구의 49분의 1. 지금 뭔가 문장의 흐름이 되게 비슷하죠? 이런 패턴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나란히 배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B 다음에 뭐가 온다는 소리예요? 나란히 A가 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C가 마지막에 오겠네요. 그쵸? 여러분 지금 시험에서요, 독해 10문제 중에 한 2문제는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흘러들어가서 나란히 배열되는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패턴만 잡아낸다면요, 10문제 중에 2문제는 그냥 해석하지 않고도 얻어가는 거죠. 그쵸? 정답은 B, A, C로 적용 가능하다는 거. 즉 무슨 말이냐? 문장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여겨지거나 주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되는 문장이 있다면 나란히 배열될 가능성 크다라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요령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예제 1번,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아까 나왔던 문장이에요. 다 같이 볼게요. 우리 해석해 볼까요? 태양은요. 요 뭐만큼 地球的 지구의 130만 배 130만 배만큼 남았다. 그렇게나 크대요.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만큼 그렇게나 큰데, 그러나 위의 지요, 다른요, 지요, 오직 이렇대요. 어떻대요? 地球的 지구의 49分之1 뭐래요? 49분의 1 정도 된대요. 즉,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만큼 그렇게 큰데 달은 오직 지구의 49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地球 지구에서 보자면 간주에 느껴져. 타먼 그것들의 大小 크기가 차부터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타먼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 태양과 달을 말하는 거죠. 그쵸?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만큼 그렇게 커. 태양은 진짜 커요. 근데 달은 오직 지구의 49분의 1밖에 안 돼요. 달은 굉장히 작아요. 태양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 딱 보자면 사실 태양과 달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문장이죠. 정답은요. B, A, C가 되네요. B와 A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B 다음에 A로 바로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B가 첫 문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문장을 배열할 수 있었죠. 예제 2번을 볼게요, 여러분. A 볼까요?每个人 모든 사람들은 주어네요. 첫 문장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B, 수입니다. 수로가 이렇게 떡하니 첫 문장이 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C, 그러나 역시 첫 문장 오지 않아요. 첫 문장은 A죠. 모든 사람들은 都会死去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게 첫 문장이네요. 무섭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봐요. B, C 보시면 뭔가 주어, 每个人 이런 주어가 또 한 번 중복되는 문장이 있지 않아요? C에도 每个人都 A도 每个人都 C에도 每个人都 뭔가 주어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나올 가능성 커요? A와 C는 연달아 나올 가능성 크다는 거. 그럼 나머지 B가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것. 여러분 每个人이 첫 문장이라는 것만 잡아냈더니 A, C, B 정답이 그냥 잡히네요. 그쵸? 여러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패턴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해석해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죽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래요. B, 이것은 영화 용감的신 용감한 마음 안에 很精彩的一句话 매우 멋진 구절입니다. 아마 A와 C가 명언인 것 같아요. 영화에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죽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죽는 건 똑같이 죽으나 사는 건 다 달라. 이런 느낌이죠. 그쵸? 모든 사람은 모두 죽으나, 그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영화 용감한 마음이라는 영화 안에 나왔던 매우 멋진 한 구절이야. 정답은 A, C, B. 비슷하게 흘러가는 문장은 연달아 나란히 나올 가능성 크다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굉장히 안 빠지고 매번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에요. 문제 1번 볼게요. 보시면 샹판 뜻이 뭐죠? 반대로 뭔가 앞문장가 확 바뀌는 반대로라는 뜻이네요. 做自己不喜欢的事做하다 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앞에는 어떤 문장 나와야 돼요?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A 앞엔 C겠네요. 그쵸? 그리고 A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되겠거니 하고 부연 설명 붙어야 되겠죠?
그럼 A 뒤엔 B가 오겠네요. 저 지금 문제 1번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이 가진 비슷한 패턴만 가지고도 우리는 문장을 뽑아낼 수 있었죠. 문제 2번도 볼까요, 여러분? 带来 가지고 오다. 첫 문장 안 될 것 같아요. 무엇을? 一天的好心情 하루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대요. 무엇이? 주어를 찾아내셔야겠죠. B. 이거 笑话 하나의 웃긴 이야기, 농담은 농담이란 주어 느낌이 들까요? 농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것 같고요. C. 也许 아마도 就能 할 수 있다. 带走 가지고 가다. 我们的烦恼 우리의 짜증, 번뇌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다. 주어 누구예요? B죠?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는 그리고 A 보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고 C는 우리의 짜증을 가지고 가고 오 중복되네요. 비슷한 패턴이. 그럼 A, C, C, A는 어쨌든 나란히 올 가능성 크다는 거예요. B, A, C거나 B, C, A일 가능성 크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A와 C는 지금 같은 느낌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농담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짜증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같은 패턴이죠. 이 A와 C는요. 웃긴 이야기, 농담이 우리에게 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더 먼저 올까요? 지금 C에서는요. 아마도 그럴 거야. 이 문장이 어디까지 받아야 돼요? 아마도 그럴 거래요. 우리의 짜증을 가지고 가고 하나 더 뒤에 붙어야겠죠. 우리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야. C가 A까지 다 받아야 되죠. 그쵸? 해석해볼까요? B.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는 아마 우리의 짜증을 가지고 가고 또 하루의 좋은 마음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와야겠죠. 정답은 B, C, A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또 여러분 우리 문제 4번 볼까요? 后来 뜻은 후에 나중에 첫 문장 못 올 것 같고요. B. 飞机起飞时 비행기가 이륙할 때 C는요. 我第一次乘坐飞机的时候我第一次 내가 처음 乘坐 탑승 飞机 비행기를 的时候 그랬을 때 내가 처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B.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어떤 게 더 먼저 와요? 시간 흐름상. 내가 비행기 탑승한 게 먼저 와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한 게 먼저예요? 탑승을 한 다음에 이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요. C 다음에 B가 온다는 거네요. 시간 흐름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배열할 때는요. 여러분이 여태껏 공부했던 것들을 많이 적용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시간의 흐름이었어요. 행위의 흐름. 그쵸? 내가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 비행기가 이륙하고 시간의 흐름, 내가 행동의 흐름 이렇게 흐름대로 여러분이 문장을 또 배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B보다는 C가 더 먼저 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 볼게요.